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이 덮쳐왔다. 윤서연은 콜록이는 기침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목재 창고의 낡은 기둥들은 위태로운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민 씨 지수야. 그녀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사촌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분명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이곳 인천의 낡은 창고로 달려왔는데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창고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확실한 거야. 전 연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지. 걱정 마. 유일한 출구는 우리가 막았으니까. 저 낡아빠진 창고가 곧 전연의 무덤이 될 거다. 약혼자 박태민과 사촌 동생 윤지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증거물들은 전부 저 불길 속에서 사라질 테고 윤서연만 없으면 청아그룹은 이제 우리 세상이야. 모든 게 완벽해. 정말 내가 청아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날이 오는구나. 전부 오빠 덕분이야. 물론이지. 10년 동안이나 전연의 비위를 맞추며 연기한 보람이 있어야지. 넌 그냥 내 옆에서 예쁘게 웃기만 하면 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10년간의 사랑. 청아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고 그의 아내가 되려 했던 헌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도 모두 이들의 계략 때문이었다. 불길이 그녀의 발목을 집어삼켰다. 뜨거운 고통보다 더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박태민, 윤지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맹세했다.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미비. 차가운 기계음 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새하얀 천장. 불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멀쩡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꿈이었나? 세어연님 깨어나셨습니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녀의 비서였다. 과로로 쓰러지셔서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결혼 준비를 위해 사직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비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년 전, 정확히 박태민과 결혼하기 위해 청아그룹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으려 했던 바로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신이 내린 두 번째 기회였다. 청가그룹 본사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CEO 사무실. 서연은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아직 세상의 모든 배신을 알지 못했던 조금 더 젊고 순진한 얼굴.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과거의 삶에서 제출했던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약하게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로 강철처럼 단단했다. 바드득. 사직서는 가차없이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서연아 몸은 좀 괜찮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박태민이었다. 잘생긴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 완벽한 가면이었다. 대짠이 쓰러졌다고 하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계획대로 사직하고 이제 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어때? 과거의 삶에서 그녀는 이 말에 감동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태민 씨.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는 사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별과 달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당황한 얼굴을 지나쳐 창밖의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은 복수를 맹세하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게임은 리셋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모든 규칙을 알고 있었다. 사냥이 지금 시작되었다. 박태민의 완벽한 가면이 순간적으로 금이 갔다. 윤서연의 차가운 선언에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순수한 당혹감과 분노였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노련한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서연아,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은가 보구나. 과로해서 그런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선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넌 쉬는 게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과거의 삶에서 서연은 이 다정한 목소리에 몇 번이고 속아 넘어갔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는 독사의 혀처럼 섬뜩하게 들릴 뿐이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태민 씨. 서연은 그를 태민아가 아닌 태민 씨라고 부름으로써 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 미묘한 변화에 태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제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관련 부서에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서연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다. 알았어, 서연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밤 청담동의 한 고급 바. 은밀한 룸 안에서 태민은 사촌 동생인 윤지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전연이 마음을 바꾼 건데? 혹시 우리가 한 짓을 아는 거 아닐까? 지수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진정해, 지수야. 태민은 여유롭게 위스키 잔을 흔들었다. 알 리가 없어. 알았다면 저렇게 침착하게 나올 리가 없지. 아마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변덕일 거다. 하지만 별과 달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니. 그 프로젝트가 없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잖아. 그래, 그게 문제지.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걱정 마. 윤서연은 아직 날 사랑하고 있어. 여자의 마음이란 갈대 같은 법. 며칠 구슬리면 다시 내 소나귀에 들어올 거다. 그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해. 어떻게든 그녀가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만들 방법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의 비서가 긴급한 보고를 올렸다. 전무님, LK그룹의 강지훈 대표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별과 달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라고 합니다. 강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LK그룹은 청하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 그리고 강지훈은 그 경쟁사를 이끄는 수장이자 그녀가 잊고 지냈던 유일한 소꿉친구였다. 과거의 삶에서 태민은 이 제안이 청가의 기술을 훔치려는 함정이라고 그녀를 설득했었다. 그 말을 믿었던 그녀는 지훈의 제안을 이런지에 거절했고 그 결과 청하그룹은 고립되어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달랐다. 만나겠다고 전해요. 장소는 롯데월드타워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면담 당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구름 위의 레스토랑. 서연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랜만이네, 윤서연. 강지훈이었다. 어릴 적에 개구쟁이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지성을 겸비한 위압적인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지훈 씨. 두 사람 사이에는 기업 라이벌로서의 긴장감과 과거를 공유한 친구로서의 미묘한 기류가 동시에 흘렀다. 본론부터 말하지. 지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별과 달 프로젝트 공동으로 진행하자.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청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 LK는 글로벌 유통망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우리가 손을 잡으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 하지만 서로 싸운다면
앞으로 5년은 서로를 파괴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다.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강력한 사업 제안이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는 늑대야. 협력하는 척하다가 모든 걸 훔쳐갈 거라고. 절대 믿어선 안 돼. 태민의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어리석은 자신, 서연은 현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업가로서의 야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결정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박태민이었다. 그는 어디선가 이미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윤서연,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강지훈은 위험한 놈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회사를 망하게 할 작정이야.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 서연은 지극히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저예요, 태민 씨. 그리고 이 회사의 후계자도 저고요. 저는 청아그룹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경쟁사와 손을 잡았어요. 그의 제안은 논리적이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공허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상호이익에 기반한 계획을 제시했죠. 그것은 태민을 향한 명백한 도전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던 약혼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여왕이었다. 서연의 차가운 시선 앞에 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상대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서연은 아버지인 윤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은 본가에서 식사가 있다. 할머니께서 널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서연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었다. 신문이었다. 그녀의 최근 행보에 대한 가문의 어른들이 주재하는 청문회. 성북동에 위치한 윤씨 가문의 본가는 시간이 멈춘 듯 단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정원을 지키고 있었고 잘 닦인 대청마루는 권위와 전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상석에는 가부장적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지수의 편을 드는 작은아버지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착하고 순종적인 손녀를 연기하는 윤지수가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워연아, 정적이 흐르던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네가 경쟁사인 LK그룹과 손을 잡았다더구나. 회사 일에 치여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냐. 여자의 본분은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어찌 감히 적과 동침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단 말이냐. 할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형님. 작은아버지가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별과 달 프로젝트는 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업이다. 그런 중책을 경험 없는 내게 맡길 수는 없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박이사 같은 경험 많은 사람에게 넘기거라. 넌 태민과의 결혼 준비에나 집중하는 것이 옳다. 언니 모두 언니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몸도 상했는데 혹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는 건 아닌지. 지수는 교활한 독사처럼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채 독을 퍼뜨렸다. 서연은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모두의 수저 소리마저 잦아들었을 때 서연은 비로소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를 향해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입을 열었다. 작은아버님 말씀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제가 작은 아버님께서 총괄하시는 청하물산의 분기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하운 라인의 유류비 지출 내역에서 상당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만 그 말에 작은 아버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서 너무 늦게 발견했던 그 뼈아픈 실책의 기억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파나마에 등록된 한 유령 회사를 통해 저희가 시세보다 20%나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왔더군요. 그 회사 조사해보니 작은아버님의 대학 동창의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이 실수 하나로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작은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험이라는 것인지요.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자신의 남동생을 쳐다보았다. 침묵을 지키던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무능함 혹은 부패가 온 가족 앞에서 완벽하게 폭로된 것이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저는 청하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입니다. 저의 모든 결정은 이 회사와 이 가문의 이익을 위해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무모하다고 비난하는 LK그룹과의 파트너십은 2년 안에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늘려줄 겁니다. 제가 직접 지휘하는 별과 달 프로젝트는 일부 부서처럼 부실 경영으로 돈을 줄줄 새게 하는 일 없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손녀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청하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강력한 지도자의 위엄만이 가득했다.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주 희미한 미소. 그것은 칭찬의 말 첫마디보다 더 무거운 인정의 표시였다. 서연은 더 이상 가족들의 신문을 견뎌내는 어린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가라는 왕국의 왕좌를 차지할 유일하고 정당한 상속자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LK그룹 창립기념일 갈라 행사의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재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약혼자로서 당연히 자신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태민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물론 내가 당신과 동행해야지. 우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그의 기대를 꺾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청하 측 파트너십 대표로서 강 대표님과 함께 참석할 겁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무시였고 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지수와 함께 복수를 계획했다. 갈라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서연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부드러운 낭만적인 드레스 대신 힘있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여왕의 갑옷과도 같았다. LK그룹의 갈라 행사는 그들의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듯 화려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장소는 현대미술관으로 전 세계의 언론과 유력 인사들로 북적였다. 서연과 지훈이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파워 커플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걸었고 그들의 대화는 전문적이면서도 그 이면에 묘한 불꽃이 튀었다. 지훈은 완벽한 신사였고 보호적이면서도 소유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언론과 다른 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태민과 지수의 계획은 단순한 루머 이상이었다. 그들은 웨이터를 매수했다. 서연과 지훈이 파티장에서도 약간 외딴 곳,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웨이터는 우연히 서연의 드레스 위로 와인 한 쟁반을 전부 쏟았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얼룩을 가려주었다. 바로 그 순간 지수는 영향력 있는 기자들과 사진작가 그룹을 발코니로 이끌었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치명적이었다.
경쟁 관계인 두 그룹의 CEO가 어두운 발코니에서 단둘이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 여자의 드레스는 흠뻑 젖어 있고 남자의 재킷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것은 마치 비밀스럽고 부적절한 만남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서연과 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은 지수의 얼굴에 떠오른 승리감 넘치는 미소를 보았다. 잠시 동안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전략의 대가였다.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는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순간을 포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채 스캔들성 포옹을 파트너십의 제스처로 바꾸었다. 청가와 LK 수장들이 왜 이렇게 가까워 보이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축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윤 전무님과 저는 별과 달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인 합작 투자의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글로벌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는 불륜을 비즈니스 축하 행사로 둔갑시켰다. 서연은 그의 신호를 완벽하게 알아채고 덧붙였다. 네. 와인을 쏟은 것은 불행한 사고였지만 어쩌면 여러분께 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준 변장된 축복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방금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축배를 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멋지게 역효과를 냈다. 스캔들을 일으키기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대대적이고 긍정적인 홍보 발표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력해 보였다. 나중에 언론을 처리한 후 지훈은 서연을 위해 새 드레스를 구해왔다. 그들은 군중을 떠나 조용한 순간을 가졌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새로운 친밀감이 싹 텄다. 순발력이 빠르시군요.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셨어요. 좋은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팽팽한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정리해 주었다. 그 제스처는 작지만 매우 개인적이었다. 그들은 둘 다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비즈니스 라이벌에서 무언가 다른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행사장에 다시 합류했을 때 그들은 스캔들이 아닌 획기적인 비즈니스 동맹으로 주목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강력한 팀을 이루었다. 방 건너편에서 태미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 둘 다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이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전선은 다시 그려졌고 판도는 더욱 커졌다. LK그룹과의 파트너십 발표 이후 별과 달 프로젝트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했다. 서연의 대담한 리더십 아래 청가그룹의 연구팀은 LK그룹의 지원을 받으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언론과 재계는 그녀의 행보를 주목했고 청가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모든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박태민은 소외감과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도 그를 배석시키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윤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수를 만났다.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저 년의 기세가 너무 강해.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실패시켜야 해. 저 년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아야 한다고. 그의 눈에 악랄한 빛이 번득였다. 내게 계획이 있어. 모든 프로젝트에는 약한 고리가 있는 법. 우리는 공급망에 독을 풀 거다. 그의 계획은 별과 달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인 히토류 광물의 공급업체 대한머티리얼즈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회사의 최 이사와 오랜 기간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연이는 자신이 천재인 줄 알겠지. 하지만 그녀는 모를 거다. 거대한 성도 작은 개미굴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연은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업체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대한머티리얼즈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순간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칼날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대규모 제품 리콜 사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청하의 명성, 그리고 태민이 위조한 서류 때문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 그녀는 태민의 비밀 공모자였던 대한머티리얼즈의 최 이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최화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번 생에서 그녀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방역의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의석상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대한머티리얼즈와의 계약을 승인했다. 그 모습을 본 태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윤서연이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비밀리에 서연은 자신의 충직한 팀과 지훈의 도움으로 고용한 사설 탐정팀에게 대한머티리얼즈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가공 공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무 기록을 추적했으며 최 이사와 태민 사이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 음모를 입증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청하그룹 R&D 센터의 하이테크 클린룸. 별과 달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 디스플레이 시연회가 열렸다. 이사회 임원들, LK그룹의 파트너들, 지훈 포함, 그리고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태민은 서연의 경력이 불타오르는 것을 지켜볼 준비를 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곳에 있었다. 시연이 시작되었다. 프로토타입들이 켜지자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다. 놀랍도록 밝고 선명했다. 태민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몇 분 후 예상대로 디스플레이들이 고장나기 시작했다. 픽셀이 죽고 색이 왜곡되었다. 회의실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태민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이건 재앙이야. 윤서연 전무, 당신의 자재 조달 감독 소홀이 이 실패를 초래했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서연을 프로젝트에서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완벽하게 침착했다. 박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녀는 메인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 실패는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닙니다. 사보타주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팀이 수집한 증거들을 재생했다. 첫 번째 영상. 대한머티리얼즈 공장 직원들이 한밤중에 고급 자재 상자를 저급 자재 상자로 바꿔치기 하는 선명한 영상. 두 번째 자료 지수가 소유한 유령 회사가 최 이사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추적 불가능한 자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 세 번째 증거 태민과 최 이사 간의 통화 녹음. 태민 초기 테스트 후에 자재가 고장날 거라고 확신하나. 최, 걱정 마십시오. 처음에는 완벽해 보일 겁니다. 성능이 저하될 때쯤이면 책임은 모두 윤서연 전무에게 돌아가 있을 테니까요. 회의실은 경악에 휘입사인 침묵에 잠겼다. 태민과 최 이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다. 지훈은 서연의 전략적인 명석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차갑게 태민을 바라보았다. 박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덧붙일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태민의 경력과 자유는 신락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여자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다. 별과 달 프로젝트의 공급망 비리 사건은 태민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그는 모든 직무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 내에서의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다. 하지만 약혼 관계와 가족이라는 끈 때문에 윤 회장은 아직 그를 완전히 내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태민은 궁지에 몰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공식적인 약혼자라는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절박한 반격의 무대는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는 연례 서울의 심장
자선 경매 행사였다. 이곳은 재벌가들이 부와 관대함을 과시하는 사격의 최고의 이벤트였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곳, 서효연은 별과 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리더로서 행사장을 찾았다. 지우는 그녀의 파트너로서 동행했다. 그들의 등장은 이미 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태민이 와 있었다. 서연과 지훈이 파워 커플처럼 보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윤서연의 약혼자임을 세상에 과시해야만 했다. 경매 행사의 하이라이트.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유작인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오트쿠티르 웨딩드레스가 경매에 올랐다. 결혼과 미래 그리고 여성성의 이상을 상징하는 그 드레스가 등장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경매가 시작되자마 M자 입찰은 단 두 사람의 전쟁으로 좁혀졌다. 강지훈과 박태민. 1억 원, 5억 원, 10억 원. 조용한 경매장은 두 남자의 소리 없는 결투장으로 변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장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드레스 한 벌에 대한 경매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공개적인 대리전이었다. 태민은 필사적이었다. 이 드레스를 차지하는 것은 그녀는 아직 내 여자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세상에 외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까지 입찰가를 올리고 있었다. 지우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에게 이 드레스는 태민과의 과거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는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다. 서연은 그들의 싸움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마치 전리품이 된 듯한 불쾌감 속에서도 그녀는 차가운 분석의 눈으로 두 남자를 관찰했다. 태민의 절박함과 지훈의 조용한 결의. 마침내 지훈이 외친 경이적인 액수에 경매사의 망치가 떨어졌다. 강지훈 회장님께 5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가 물었다. 강 회장님, 이 훌륭한 선물의 주인공은 어느 행운의 여성이신지요? 지훈은 경매사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았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 드레스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명석한 여인 윤서연 씨를 위한 선물입니다. 장내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태민은 애원하는 듯한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우아하고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지훈이나 태민이 아닌 청중을 향해 말했다. 강 대표님의 관대한 제스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아그룹을 대표하여 우리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가져올 밝은 미래의 상징으로서 이 선물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의 수락을 비즈니스 용어로 포장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메시지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선택했다. 장내는 박수와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언론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연과 지훈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함께 서 있었고 새로운 파워 커플이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태민은 자신의 테이블에 홀로 남아 완전히 패배했다.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그의 마지막 공개적인 시도는 화려하게 실패했다. 그는 입찰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 여자 자신을 잃었다. 그는 차가운 무력한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게임은 끝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선 경매에서의 공개적인 승리는 윤서연과 강지훈을 재계의 새로운 파워 커플로 각인시켰다. 언론은 그들의 획기적인 파트너십과 로맨스를 연일 대서특필했고 박태민은 사교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서연은 승리감에 취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진정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의 기반인 가족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승리감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비보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회의 중이던 그녀에게 본가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은 그녀의 승리의 순간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지훈이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병원 VIP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작은아버지 지수 등 온 가족이 모여 있었고 박태민도 걱정스러운 약혼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주치의가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마친 후 서연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의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만성적이야. 벌써 1년 넘게 수술 권유를 무시하고 계셨어. 최근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번 발작을 유발한 게 틀림없어. 아버지가 자신의 심각한 심장병을 오랫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그녀는 다른 가족들을 모두 내보내고 단둘이 남았다. 모니터에 연결된 채 쇠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의 가슴은 미어졌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심장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으로 떨렸다. 윤 회장은 딸의 눈에 서린 강인함과 결의를 보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가부장의 조용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지도자는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서연아. 그는 자신이 태민과 지수의 횡령과 음모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태민이가 처음부터 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풀숲에 숨어있는 뱀이 눈에 보이는 뱀보다 더 위험한 법이지. 그는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청아그룹은 거대한 배와 같다. 태민 같은 고위 임원을 갑자기 해임하면 주주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키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다. 깨끗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만 했지.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리더가 되려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배신에 맞설 만큼 강하고 암적인 존재를 잘라낼 만큼 무자비해야 한다. 나는 네가 그 뱀의 독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보려고 그 뱀이 내게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서연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이상한 경외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드럽고 보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벌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된 혹독하고 요구적인 사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가장 잔인한 리더십 테스트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잔인한 교훈이었지만 강력한 교훈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전략적인 마음에 새로운 깊은 존경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병실에는 부녀 간의 조용한 이해의 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력은 딸에게 전수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발 아버지, 수술 받으세요. 이제 제가 준비됐어요. 제가 회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요청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녀는 리더십의 망토를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보호하거나 시험해야 할 아이가 아닌 진정한 후계자로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식을 위해 눈을 감았다. 비밀은 밝혀졌고 권력은 공식적으로 이전되었다. 아버지인 윤 회장이 수술 후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 서연과 지우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태민과 지수를 회사에서 축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범죄를 만천에 공개하여 그들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배신자를 처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던져주는 거야. 지훈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체스게임의 수를 짜고 있었다. 태민이 가장 원하는 것, 그건 청아그룹의 지배권 그리고 나라는 트로피겠지.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가장 방심하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그의 숨통을 끊을 거야. 계획은 세워졌다. 서연은 태민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상처받고 지친 약혼녀를 연기했다. 태민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회사는 혼란스럽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솔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게 떨렸다. 그 연기에 태민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의 오만함과 서연을 얕보는 마음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는 마침내 윤서연이 자신의 발 아래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그럼 우리 약혼식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지. 그리고 별과 달 프로젝트도 약혼식이 끝나면 나에게 맡겨주는 거고.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태민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승리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운명의 약혼식 날,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그랜드 하얏트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모든 유력 인사들과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청아그룹과 LK그룹의 파트너십에 이어 청가의 후계자와 그 신복인 박태민 이사와의 약혼식. 이것은 재계를 뒤흔들 세기의 이벤트였다. 태민은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수 역시 그의 옆에서 행복한 사촌 동생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윤 회장도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사회자가 두 사람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기념 영상의 상영을 알렸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두의 시선이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으로 향했다. 태민은 자신의 성공 신화를 담은 낭만적인 영상이 흘러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스크린의 농시다사레다노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차가운 나레이션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민과 지수의 횡령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재무 기록이었다. 대한머티리얼즈의 최 이사와의 비밀 회동을 담은 도찰 영상이 이어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태민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화면은 암전되고 어둠 속에서 하나의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1년 전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1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면 요법을 통해 당시에 잊혀졌던 기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불타는 창고 안에서 들었던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오바, 확실한 거야. 전연 저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지. 걱정 마. 유일한 출구는 우리가 막았으니까. 저 낡아빠진 창고가 곧 저 년의 무덤이 될 거다. 그 소름 끼치는 대화. 태민과 지수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완벽한 살인 공모의 증거. 볼로 많은 경악과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태민과 지수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공개 처형장에서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깨달았다. 음성 파일이 끝난 순간 볼룸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청 특수부 소속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태민과 지수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태민, 윤지수, 당신들을 횡령살인 미수 그리고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은 죄인으로 무대에서 끌려 내려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승리감에 취하기보다는 엄숙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옆에는 어느새 지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좀먹던 독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윤 회장은 딸에게 더 없는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체스 게임은 끝났다.
체크메이트. 박태민과 윤지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청아그룹은 경랑에 휩싸였다. 재계는 연일 터져나오는 추문으로 시끄러웠고 주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윤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룹 총수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 후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부로 청아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뒤를 이을 새로운 회장으로 제 딸 윤서연 전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서연에게 터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옆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는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후계자가 아니었다. 경랑의 파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젊고 강인한 새로운 지도자였다. 그 후 몇 주간 서연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그룹을 재정비하고 태민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청산해 나갔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후계자로서가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그것과는 다른 개인적인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가지. 그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녀를 불러냈다. 지훈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저녁의 한강 시민공원이었다. 개인 요트 선착장에 베로스네즈니한 아름다운 요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혼자 타곤 했어.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요트는 부드럽게 강물을 미끄러져 나갔다. 해가 지고 서울의 빌딩 숲에 하나둘씩 보석 같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63빌딩 앤 서울타워, 그리고 형형색색의 무지갯빛 조명으로 빛나는 반포대교의 분수쇼. 그 숨막히게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감쌌다. 두 사람은 요트의 갑판 위에서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일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추억, 잃어버렸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다시 만난 후의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시 만났을 때 놀랐었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린 시절에 울보 같던 서연이는 어디에도 없더군. 내 앞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명석한 여인이 서 있었지.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 그의 고백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야말로 놀랐는걸요. 개구쟁이 같던 강지훈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카리스마 CEO가 되어 있을 줄이야.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 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내 눈, 그 안에는 옛날과 똑같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 그래서 알 수 있었어.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당신의 믿음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었기에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었어요. 요트가 반포대교의 화려한 불빛 아래 잠시 멈추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지훈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준비된 멋진 대사를 읊지 않았다. 그의 말은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세어연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을가에서 함께 놀던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견제하던 라이벌 CEO가 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든 너에게로 다시 돌아왔어. 나는 더 이상 너의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맹으로 남고 싶지 않아. 그는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의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나와 결혼해주겠나, 윤서연. 그의 청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삶.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새로운 삶.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어 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네, 지훈 씨,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녀의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대답. 지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두 사람은 요트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 주위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승리는 이 강렬한 사랑의 맹세로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것은 갈등의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공유된 삶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한강에서의 낭만적인 청혼 후 1년, 청아그룹과 LK그룹의 동맹은 청아 LK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기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서연과 지훈의 완벽한 호흡 아래 두 회사는 무서운 시너지를 발휘하며 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가족에게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윤 회장은 건강을 되찾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제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가족들 또한 서연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하고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다. 결혼식 준비는 이전의 약혼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번에는 모든 세부 사항이 두 사람의 손길로 그들의 개인적인 의미로 채워졌다. 드레스는 지훈이 자선 경매에서 그녀를 위해 낙찰받았던 바로 그 오트쿠티르 드레스였다. 마지막 피팅을 위해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을 본 지훈은 처음 만난 어린 시절처럼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장소는 신라 호텔의 영빈관이었다. 두 재벌가의 결합을 상징하는 장소였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순수한 축복의 의미를 담았다. 결혼식 당일, 영빈관은 재계의 엘리트들로 가득 찼지만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재단의 저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지훈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의 시간이 왔다. 그들의 서약은 정해진 대본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다. 세어연아,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때 나는 너를 전장의 반대편에 있는 라이벌로만 보았어. 그리고는 잃어버린 소꿉친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여기에 서서 나는 내 세상의 전부를 본다. 모든 전투에서 너의 파트너가 되고 모든 고요한 순간에 너의 친구가 되며 언제나 너의 집이 되어줄 것을 맹세할게. 서연의 눈에 물이 고였다. 지훈 씨, 저는 불길 속에서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잿더미 속에서 홀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불길을 뚫고 저를 찾아와 주었죠.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위한 두 번째 기회임을 보여주었어요. 당신과 함께 나란히 서서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고 영혼을 약속하는 키스를 나누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청담동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저택. 이른 새벽 두 사람은 담요 한 장을 두른 채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름다워요. 서연이 속삭였다.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일출이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조용한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배신은 과거가 되었고 새벽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와 그들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밝고 강력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